오늘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부분을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수업을 해보니까 그 앞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까먹어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앞에 이 도형의 방정식 초반에 배웠던 공식들을. 그래가지고 그 공식들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194페이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개념 프린트 194쪽을 펴놓으시고 그 개념 프린트 맨 뒤에 보면은 그냥 백지가 있거든요. 맨 뒷면에 거기다가 한번 우리 공식들 한번 쭉 쓰고 그리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배운 공식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점을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 자, 요거는 민영아 뭐더라? x1 x2의 제곱 더하기 y1 y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어서 오세요. 정연아 뒤에 프린트 두 개 다 챙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뭐냐면 뭐 중점 찾는 공식. A, B를 똑같이 오거라고 했을 때 이 AB의 중점은 어서와 선분 AB의 중점. 자, AB의 중점은 어떻게 찾았더라? 2분의 하고 더하는 거였죠, 그죠? 2분의 x1 더하기 x2. 요게 중점의 x좌표고 그 다음에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하면은 중점의 y좌표였고, 이 중점 찾는 거하고 또 비슷한 공식이 뭐 있었죠? 점이 하나 더 있어. C점이 하나 존재해. 그렇지. 이렇게 점이 3개 존재할 때 이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무게중심을 찾는 공식.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하윤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또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하는 게 무게중심 공식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게 내분점 외분점 공식 있죠. 어서와 명재 문 닫아라 이제. 내분점 외분점 공식. 내분점 외분점. 자, A, B점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어서오세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거는 태연이 뭐였지? 공식이? 목이 안 나와요. 나오는데? 명재야, 내분점 공식이 뭐였지? 어서오세요. 네.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컴마 M 플러스 N분의 NY2 플러스 NY1. 요게 내분점 공식이었죠. 그쵸? 기억나지? 그치? 그리고 내분하는 점 말고 외분하는 점으로 바꿨다. 그러면 다 똑같은데 하영아 뭐만 바뀌었더라? 그치? 여기 플러스 자리가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꾸면 요게 외분점을 찾는 공식이었죠. 그죠? M 대 N 외분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난 시험 범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직선을 찾아라 라는 문제에서 흔히 주어지는 조건이죠.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A, B를 지나는 직선. 자, 요런 조건이 나오면 도현아 어떻게 썼더라? 이때 직선의 방정식 뭐지?
y는 m 괄호 x 마이너스 a 괄호 닫고 플러스 b.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직선의 방정식 찾는 것 중에 제일 흔하게 마주치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라는 점과 그리고 c, d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 직선 요렇게 점을 두 개를 주어줬을 때는 먼저 이 두 점을 가지고 이 직선에 뭘 구해야 되죠?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 그치? 기울기, 그치?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더라? 기울기는 C에서 A, 그치? C 빼기 A 분의 D 빼기 B, 그쵸? 그래서 X값끼리 뺀 것분의 뒤에 거의 X값에서 앞에 거의 X값 뺀 거분의 뒤에 거의 Y값에서 앞에 거의 Y값을 뺀 거, 요게 기울기가 됐었고, 요 기울기가 그러면 방금 위의 식에서의 이 M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쵸? 요게 기울기니까 얘가 M 자리에 딱 들어가서 나머지는 똑같이 Y는 자 기울기 괄호 X 빼기 A 플러스 B 라고 쓰면 이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는 방법이었다. 뭐 기울기만 따로 찾아놓고 그 다음에 쭉 쓰면 금방 쓸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서 오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자,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윤호야 d는 뭐였죠? 좀 읽어줄게요.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다. 그치? 이 정도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공부를 했다면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치? 원의 방정식을 하면서도 당연히 필요한 공식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자주 써야 되는 애들이니까 혹시 좀 뭐였더라 헷갈린다면 보면서 기억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이제 194쪽입니다. 194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파트인데 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란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요. 자, 원 하나와 직선 하나가 서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럼 첫 번째 그림은 요 보이는 것처럼 두 군데서 만났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태연아 다른 말로 뭐 한다고 하죠? 뭐 한다고 해? 접한다라고 하죠. 그죠? 접한다. 자,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접한다. 그 다음에 얘처럼 이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죠? 점과 직선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이 세 그림을 잘 비교해봐요. 어서오세요. 세 그림을 잘 비교하면은 이 세 그림에서 이 첫 번째 그림은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d가 원의 반지름보다 혜원아 d가 원의 반지름보다 어때요? 길이가? 짧죠. 그쵸? d가 원의 반지름보다 짧아요. 다시 말하면 직선이 원의 중심에서 되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원이랑 몇 번 만나게 돼요? 두 번 만나게 돼요. 좋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은 잘 보시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 d가 반지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d하고 r하고, 그러니까 d하고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원의 반지름이 똑같으면은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런 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불러요. 얘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d하고 r이 똑같으면 접한다. 접선이 만들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뒤에 엄니 프린트? 아이 정말 잠시만요. 자, 출력되는 동안 마저 설명하면, 자 여기도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죠. 이렇게 거리를 쟀는데 거리가 원의 반지름보다 더 어때? 거리가 더 멀죠. 그렇죠?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게 되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 원에다가 직선을 이렇게 하나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직선이 지금처럼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이 상황이 바로 뭐냐면 이게 D라는 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클 때, 그때 상황을 나타내는 직선인 거고, 얘가.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조금 가까워졌어. 조금 가까워져가지고, 요거보다 좀 이렇게 가까워져가지고, 여기까지 딱 여기 가까워졌어. 그쵸? 그럼 요때가 바로, 태연아, D와 R이 어떻게 되는 순간이에요? 같아지는 순간이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더 가까워져가지고, 이때보다 더 가까워져서 요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요때가 이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진 않아도 이 그림을 딱 떠올려 보시면 어떨 때 몇 개의 교점을 갖는지가 딱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미지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미지로. 자, 물론 이제 밑에는 판별식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판별식 안 써도 돼요. 판별식 안 써도 되고 전부 다 D와 R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5번을 한번 봐봐요. 자, 이 원과 이 직선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얘네 둘 사이에 위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해보려면은 D하고 R을 구해서 얘네 둘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D라는 것은, 준영아, 뭐와 뭐 사이의 거리라 그랬지? D?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D고요. R은 당연히, 도연아, R은 당연히 뭐야? 원의 반지름이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던 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자, 가연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표준형 바꿀 거야, 가연아. x제곱,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한 칸 띄고 4는 어떻게 할까? 4는 일로 이항시켜버려. 그쵸? 그럼 여기에 필요한 숫자가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뭐가 돼요? y-1의 제곱은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가연아, 이 원은 중심이 어디예요? 0,1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짜리? 루트 5짜리 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윤호야, R의 값은 이미 나왔죠? R이 얼마라고? 루트 5라고. 그죠? R은 루트 5라고. 그럼 이제 D의 값만 찾으면 됩니다. D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랬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중심 방금 찾았지? 어디? 0,1. 요 중심과 직선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직선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지? 그쵸? 요 친구. 그치? 그래서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아까 말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수연이 해볼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여기 바로 옆에 써있네. 여기 써있네. 루트
이 A, B가 어디서 나온 것들이야 이게? 그치. 직선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니까 b제곱이 뭐겠어? 그니까 2의 제곱이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다? 요 점을 요 직선식에다가 뭐 한 것? 대입한 것. 자, 불러봐. 0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어떻게 돼? 앞으로 와, 그러면. 여기 딱 로얄석이 비었네. 0 땡 마이너스 0,1을 요 직선에 대입한 식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7. 자, 그러면 봐봐. 분모가 얼마가 됐어요? 루트 5고 분자는 그냥 5지, 그치? 그럼 결국 얘 값이 얼마예요? 루트 5 아닌가, 유리화시키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 계산해보니까 D값도 루트 5가 나왔고, 그지? D값도 루트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반지름 R값도 루트 5가 나온 거니까 지금 상황은 D와 R의 값이 서로 어떻다? 똑같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쵸? D와 R이 똑같아. 그럼 명재야, D하고 R이 똑같으면은 어떤 선이에요 지금? 이 원과 이 직선 어떤 위치관계? 그렇죠. 접한다의 상황인 겁니다. 접한다의 상황. 그래서 5번의 답은 접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지? 자, 지금 풀었던 과정 잘 보면서 바로 밑에 6번도 답 한번 찾아봅시다. 6번 답 찾아봐. 만나지 않는다죠. 자, 요것도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것은 D하고 R 중에 누가 큰가? 이게 궁금하니까 자,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자, 원방을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한 칸 띄고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한 칸 띄고 5는 넘겨버리고 이 상태였고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숫자가 하늘아 뭐였더라? 플러스 4. 여기는 오케이. 그러면 합쳐서 얼마를 더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x-2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 값은 8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양하영 중심의 좌표가 얼마? 그렇죠. 2, 마이너스 3. 반지름은 얼마? 그렇죠. 루트 8이니까 2루트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영아, 우리가 R 값은 찾은 거잖아, 지금. 그럼 이제 D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D는 누구와 누구의 거리였죠, D? 원의 중심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였죠, 그쵸? 맞죠? 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봅시다. D는 불러주세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6 플러스 6 플러스 1 맞습니다. 그럼 분모는 얼마야? 루트 13분의 분자는 얼마? 13. 그럼 결국 얼마예요? 루트 13이지, 그치? 구해보니까 D 값은 루트 13이고 R 값은 루트 8이에요. 그쵸?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큰 거예요? D가 크죠. 그쵸? D가 커. D가 크다는 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6번의 답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밑에 문제들도요. 7번부터는 문제에서는 판별식을 써가지고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요. 판별식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D값 찾고 R값 찾아가지고 비교해서 두 번 만나는지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쵸? 지금 보여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풀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195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자, 10번도 계속 같은 얘기야. 이 원하고 이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걸로 풀기로 했잖아. D하고 R 사이의 관계로 풀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보니까 R의 값이 그냥 보이네요. 이미 표준형으로 써 있으니까. 그치? 태연아, R이 얼마야? 루트 5죠. 루트 5. 그러니까 이거는 D 값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D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원의 중심을 갖고 올게요. 중심. 태연아, 중심 얼마? 중심이 얼마? 3,1. 그치? 자, 주여가 우리가 이 중심하고 이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모양이면 불편하잖아. 그죠? 얘를 어떻게 바꿔놔야 돼? y를 넘기고 그 다음에 0은 2분의 1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더 간단해질 것 같아. 이거 좋아요. 2를 곱해요.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직선과 원의 중심인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요렇게 둘 사이의 거리 d를 구합시다. 자, 요거는 주혁이가 해줘.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2 플러스 4. 좋아요. 그럼 분모는 루트 5분의 5. 그렇죠. 그러면 루트 5네. 그치? 그 구해보니까 이 D 값도 얼마 나왔어? 루트 5가 나왔어. 둘이 어때요? 둘이 똑같으니까 요거 접한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거랑 반지름을 비교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치?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13, 14, 15, 13, 14, 15 이것도 같은 원리로 푸는 건데 요거는 이제 중간에 K가 들어가 있어요. K가 들어가 있어서 요거 13, 14,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이제 궁금한 거는 요 원과 요 직선의 위치 관계가 궁금한 거니까 똑같이 접근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방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 원의 반지름, 혜원아 반지름 얼마지? 루트 8, 루트 8이라고 그냥 쓸게요. 자, 그럼 이제 D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D가 서윤아,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죠? 그지? 중심이 지금 얼마지? 0,0이지? 그리고 직선이 이제 2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 d를 계산하면 서윤이가 해볼까? 어떻게 써야 돼요? 분의 0은 생략해버리고 k만 남죠.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 요렇게 되어 있는 게 d입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얘가 지금 루트 5분의 절대값 k인데 요걸 가지고 1번부터 이제 답을 해보면 1번의 상황은 어때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요런 거를 얼른 상상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지? 이런 모양이면은 수연아, 이거는 D랑 R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작아요? D가 더 작죠? 그쵸? D가 더 작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되게 가까우니까 D가 반지름보다 작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D가 R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근데 방금 전에 D가 이거였고 R이 요거였으니까 결국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루트 8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답을 어떻게 쓸 거냐만 정하면 되는데 준영아, 여기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루트 5를 양변에 곱하고 싶죠? 그러면 절대값 k가 얼마보다 작다? 2루트 5인가? 그쵸.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k의 범위가 어떻단 얘기지, 준영아? 절대값 k가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어떻고? 크고 그냥 2루트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안 까먹었죠, 여러분? 부등식에서 절대값 얼마보다 작아요. 그러면 사이값이었잖아요. 이렇게 사이값으로 들어가서 요게 그 13번 답이 되는 거고, 자 14번은 이 D하고 R까지는 똑같아. D하고 R까지는 똑같은데 접해야 되니까, 호철아, 접하려면은 D랑 R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등호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절대값 K가 2루트 10하고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K 값은 그냥 뭐라고 하면 돼? 풀마 2루트 10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정연아, D가 R보다 어때야 돼요? 만나지 않으려면? R이 더 짧아야 돼요. 그쵸. 그럼 D가 더 커야 되죠. D가 더 커야 됩니다. D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은 루트 5분의 절대값 K, 얘가 D인데 이게 루트 8보다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럼 아까 준영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루트 5 곱하겠지. 그럼 이번에는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 요거는 범위가 뭐였더라? 2루트 10보다 음. K가 크고 K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연아. 정연아, 만약에 절대값 정연이가 2보다 크다, 이런 무슨 뜻일까? 정연이가 플러스 2보다 어.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맞아. 플러스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그치? 그럼 여기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 K는 플러스 음. 2루트 10보다 크고 2루트 10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작다.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껴있기 때문에 이런 부등호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원리는 아까 앞에 문제들이랑 똑같은 원리로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였고요. 계속 한 가지로 다 풀었지, 그지? D랑 R 가지고 다 푼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196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 우리 방학 스케줄을 좀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7월 24일부터인가? 이때가 아마 월요일일 거예요.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이게 뭐 5일이죠. 월화수목금 5일이고, 그 다음 주에 7월 31일이랑 8월 1일이랑 8월 2일, 요때는 이제 학원 방학입니다. 월화수 학원 방학 3일 동안 방학이고요. 그 다음 주면 언제냐? 8월 7일인가? 8월 6일인가? 7일인가? 31일이니까 7일. 24일부터 28일로 쉬는 거예요. 어? 24일부터 28일. 아니요. 요 3일이 방학이고요. 요 3일이 방학이고, 자,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가 5일이고 요렇게가 5일이잖아요. 이렇게 열흘 동안 방학 특강을 할 겁니다. 열흘 동안 방학 특강. 날짜가 맞나? 7월 24부터 28까지 하고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10일간 방학 특강을 하는데요. 10일 동안 방학 특강인데, 지금 현재 그 시간은
1시 20분부터 3시 10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주하고 요 주 2주 동안은 우리가 5일 동안 요 시간에 방학 특강이 개설이 되는 거고요. 수학 방학 특강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우리 수학 하 있잖아요. 수학 하를 이 10번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깊이까지 나가진 못하겠지. 근데 이제 가벼운 내용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는 방학이 길었잖아요. 방학이 길어가지고 막 12월 달부터 수학상을 막 열심히 했잖아. 근데 이제 2학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번 요거를 끝까지 개념을 쓱 한번 봐놔야 그래야 우리가 학기 중에 내신 공부를 할 시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번 방학 동안은 요렇게 특강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간에 혹시 놀러 갈 거 있으면 요 중간에 있는 요 주간에 다 해결을 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여기 열흘 동안 요 주하고 요 주에는 빠지지 말고 우리가 여름 방학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첫 번째 학기 성적이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학기로 가면서 이게 어떤 각도를 그리느냐, 이게 이제 쭉 이제 갈 거예요. 이게 주르르르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느냐.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결정하는 학기가 2학기니까 2학기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방학 때 이렇게 특강을 할 겁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번 방학 때 개설되는 특강 중에서 수학 하를 다루는 특강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 위에 뭐 S반 특강은 전부 다 수학 1, 그러니까 고2 내용을 할 거거든요. 선행을 고2 내용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 하를 공부를 하려면 요 특강을 들으셔야 되겠고, 아마 내 생각에는 다 이걸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배웠던, 방금 얘기했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활용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건데, 현의 길이하고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현의 길이는 그림 그리면 됩니다.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준다. 요렇게 기억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준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현이 갖고 있는 성질들은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에다가 요렇게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요렇게 90도가 되게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이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걸 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의 길이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2등분이 되겠죠. 그쵸?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원의 성질을 하면서 배운 거였는데, 안 배웠어도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니? 그치? 중심에서부터 이 현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지점에서 이 현은 수직 2등분이 됩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24번 문제로 한번 해볼게. 자,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이랑 반지름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표준형 바꿔볼게요. 윤서 한번 해보자. x제곱,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4x 한 칸 띄고, y제곱 플러스 2y 또 한 칸 띄고 는, 일단 넘기기만 해줘. 16. 자, 여기 얼마 상수항 얼마? 4 필요하고, 여기 얼마? 여기 1 필요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5가 더해지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세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21.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그림에서 자, 요 지점의 좌표가 윤서야 얼마고? 그렇죠. 2,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반지름이 루트 21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반지름이 이 그림에서는 어디겠어요? 요런데 아닐까? 요런데? 그죠? 여기 길이가 루트 21이라는 거를 원의 방정식만 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 길이만 찾으면, 이것만 찾으면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돌려가지고
여기를 찾을 수 있잖아. 여기를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원의 방정식 하나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길이만 찾으면 돼요. 요거. 근데 요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그지?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했던 거네.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거를 구해서 피타고라스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구해볼게요. 2,-1이라는 중심과 요 직선과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요거를 찾읍시다. 자, 윤지가 한번 해보자. D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6-1 마이너스 15. 자, 그러면 루트 10분의 얼마예요?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10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렇다면 여기 빨간 선분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루트 1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혁아,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돌려버리면은 여기 길이 나오겠지. 이거 얼마일까? 그냥 11 아니고 루트 11이죠. 루트 11. 그쵸? 피타고라스 돌려서 여기 루트 11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길이가 루트 11이면은 가연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2루트 11. 그쵸? 2루트 11. 요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24번 답은 2루트 11입니다.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이 이제 그 현의 길이를 찾는 방법이 되겠고, 그림을 꼭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길이 찾아서 피타고라스 돌려주고. 네, 그러면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한 가지 내용이 더 나오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요,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요런 내용입니다. 이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원하고 만나지 않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만나지 않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은 이거야. 여기 원 위에 있는 많은 점들 중에서 이 직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고 가장 멀리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눈으로 봐도 한 여기쯤에 있는 데가 직선이랑 제일 가까울 것 같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여기 있는 데가 제일 멀 것 같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이거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요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 직선과 수직이 되게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연장시키면요, 자 보세요. 여기가 민영아, 이 직선과 가장 어떤 지점일까? 여기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가 가장 어떤 지점일까? 가장 먼 지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점, 가장 먼 지점을 구할 때는 먼저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을 딱 내려주시고 그걸 그대로 쭉 연장해서 만나는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만나는 지점까지 요게 가장 가까운 거리 소문자 m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가장 먼 거리 대문자 m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명재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어 가장 먼 거리를 구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죠. 이거 수직인 직선을 구해가지고 지름만 구하면 되죠. 지름을 수직인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이 그림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봐봐, 우리가 오늘 계속 수업할 때 D하고 R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봐봐,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D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뭐예요? 반지름 R이죠. 그쵸? 그럼 보이니? 자, 이 대문자 M이라고 하는 것은 D와 R을 어떻게 한 거? 더한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M, 가장 먼 지점까지의 거리는 D 더하기 R이에요.
그럼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요거 보이죠, 요거? 소문자 M, 그지? 서윤아, 소문자 M이라고 하는 것은 D에서 반지름을 어떻게 하면 나올까? 빼면 되겠죠, 그쵸? 다영아 이해되니? 여기까지 거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반지름 아니야, 이원의 반지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D에서 R을 빼면 여기 소문자 M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찾고 싶을 때 최소 거리를 찾고 싶으면 D에서 R을 빼면 찾을 수 있다, 그죠? 요게 요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한 문제 풀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27번 있거든요. 27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7번은 역시 이것도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게 무조건 생각하기 편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직선을 좀 편하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릴게요, 직선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요런 애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서 자, 우리는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원방부터 바꿔놓자. 원방을 누가 정현이가 한번 바꿔줄까? 바로 바꿔줘, 정현아. 이렇게 늦게 왔어. 앞으로 와. 정현이 불러줘. X 오케이. 은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얼마니, 정현아? 그렇죠. 반지름 얼마니? 반지름 루트 5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최대 거리, 가장 먼 거리가 이제 여기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 거리인데 이 최대 거리는 민영아, 좀 전에 최대 거리는 뭐랑 뭐를 합치면 된다 그랬죠? D랑 R을 합치면 된다 그랬지, 그치? 맞죠? 그럼 지금 이미 R은 찾았지? R은 얼마야? 루트 5인 거 찾았지? 그럼 뭐만 계산하면 돼? D만 계산하면 돼, 그치? D라는 것은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D 찾읍시다. 민영이가 해줘.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5,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루트 5분의 10이네. 그럼 얼마지 이거? 2루트 5. 좋습니다. 2루트 5. 자, 그러면 이게 D고 이게 R이야. 그러면 D 플러스 R 하면 얼마일까? 얼마냐, 하윤아? 3루트 5죠, 그죠? 3루트 5. 그래서 가장 먼 지점까지의 거리 최대값은 3루트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 요거는 D에서 R을 빼는 거라고 했지. 196쪽이야, 전화. D에서 R을 빼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미 다 구했어. 이게 D였고 이게 R이었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시면 돼요. 그럼 뭐야? 루트 5. 그쵸? 네, 그래서 최대 거리는 3루트 5, 최소 거리는 루트 5.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원리를 한번 딱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요런 유형의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프린트를 피냐면 그 유형 프린트를 펴볼게요. 핵심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 유형 프린트에서 저번에 우리가 유형 110까지 했거든요. 유형 111을 찾아보세요. 맨 앞에. 유형 프린트 맨 앞에. 없다고? 잠깐만. 유형 프린트 맨 앞에 보시면 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 유형 111이라고 되어 있고 2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21번. 유형 프린트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유형 1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았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유형 111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유형 111. 자, 이거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직선하고 가장 멀리 있는 점, 가장 가까이 있는 점 찾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자, 원점이 있고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은 마이너스 3,4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4에 있으니까 뭐 여기쯤에 원점이 이렇게 있어요. 0,0이라는 원점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의 질문은 뭐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원점에서부터 제일 먼 점이랑 원점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점 찾아라요. 그럼 좀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죠?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0,0에서부터 쭉 긋는 거야.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쭉 그어가지고 이 점이 수연아 가장 어떤 점일까? 원점에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점일 거고, 그죠? 얘가 제일 어떤 점일까? 얘가 제일 가까운 점이겠지. 그럼 이거 찾을 때도 자, 가장 먼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이번에도 우리는 이 최대 거리를 구할 때 역시 d 플러스 r로 생각하면 되겠지. 맞죠? 다만 여기서의 D라는 것은 점과 직선의 거리가 아니고 이 점부터 원의 중심 점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이 문제에서는 D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다르고 그 밖에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0,0에서부터 마이너스 3,4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볼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재현아 해줘. 0,0부터 마 3,4까지 루트 3제곱 플러스 4제곱이죠. 그래서 D는 5가 됩니다. 5. 그래서 D가 5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짜리예요? 1짜리. 그러면 최대 거리는 얼마야? 6이 되는 거죠. 그쵸? 6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여기가 최소 거리인데 이 최소 거리는 하윤이가 해볼까? 이거는 D에서 R을 어떻게 한 걸까 하윤아? D에서 R을 뺀 거가 되겠고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자는 얘기야? 5에서 1을 빼자는 얘기니까 얼마다? 4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5였고 자 최대값, 제일 멀리 있는 값은 6이고요. 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값은 4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치? 네. 요게 유형 111이었고요. 그 다음 유형 112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풀어주는 문제들이 거의 비슷하게 조금 이따 시험 볼 거에 나올 거예요. 오늘도 화요일처럼 10문제 시험 볼 건데 거기에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잘 듣고 잘 맞춰주세요. 뭐 영석은 다 맞추겠지? 그죠, 철아? 아니야? 보면 알겠지. 원방이 그래도 시험범위였는데 맞추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유형 112예요. 자취의 방정식. 자, 112를 보시면 2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P라는 점이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A점이 있고 B점이 있으면 P라는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그 P라는 점이 A, B로부터 거리가 2대 1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2대 1 하면 딱 생각나는 점이 누구죠?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생각나죠. 물론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해서 그 이름 생각나니? 무슨 원이었지? 영석은 알잖아. 몰라요? 요런 거 기억 안 나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기억 안 나니? 아무튼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활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내분점, 외분점 이용해서. 자, 근데 이 문제는 그거 활용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A, B가 있고 뭐 여기에다 P를 하나 딱 찍은 다음에 이 P라는 점이 어떤 도형을 그리는지 추적하고 싶으니까 P라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자, 요 길이가 AP의 길이고 요 길이가 BP의 길인데 AP 대 BP가 2대 1이 됐으면 좋겠대. 문제의 조건이 딱 그거 하나야. AP 대 BP가 2대 1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주면은 요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는 점이랑 점 사이의 거리에는 제곱이 붙어있는 게 계산이 편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 제곱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AP의 제곱은 4 곱하기 BP의 제곱 요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우리는 A점이 지금 마이너스 4,1이고 B점이 2,-2니까 요 그대로 이제 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식으로 그대로 옮겨보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대로 한번 가볼게. AP의 길이 가볼게요. 자, 여기 길이는 누가 해볼까? 도현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야, 도현아. 제곱도 붙어 있어. 뭐라고 하면 될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x 플러스 4의 뭐다?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AP의 제곱입니다. 그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4 한 다음에 괄호 열고 BP의 제곱 할게요. BP의 제곱. 윤호가 해보자. BP 제곱은 뭐지, 윤호야? 네.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식입니다. 이게 P라는 점이 만족시켜야 되는 식이에요. 요거를 잘 정리해보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자, 전개시켜서 정리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 자, 이쪽은 4괄호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변으로 싹 다 넘겨버릴까? 자, 우변으로 싹 다 넘기면 명재야 몇 x제곱? 3x제곱. 그 다음에 몇 x니? 마이너스 8x. 상수항은 나중에 계산하고 y제곱도 3y제곱이죠? 3y제곱이고 몇 y니? 플러스 18y. 플러스 18y.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여기서 17이 있고요. 여기는 상수항이 32니까 얼마야? 플러스 15. 이렇게 되나?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4x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6에 그쵸? 넘어가면 마이너스 24x죠? 이렇게 맞죠? 넘어가면 자, 그럼 요거 3으로 한번 나눠주면 요 모양 나오겠네, 그지? 3으로 한번 나눠주면 3으로 나눠봤더니 x제곱 빼기 8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5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까지만 써봐도 이미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나 빈칸에 들어갈 숫자도 나왔죠. 그쵸? 아까 가 빈칸은 2였고요. 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5네요. 그쵸? 5. 그럼 마무리로 요 모양 만들어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치? 요 모양 만들어주면 누가 해볼까? 주혁이가 한번 해보자. 요거 표준형으로 바꿀게, 주혁아. 여기 중간에 얼마 넣고 싶어요? 16.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넣고 싶어요? 9 넣고 싶네. 그치? 그러면 반대편 좌변에는 얼마가 더해지는 거야? 25가 더해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다 옮겨가지고 써보면은 여기 25가 있는데 이쪽에 있던 5가 넘어왔으니까 20이 될 겁니다. 그죠? 20이 되고 완전 제곱식 두 개 나오는데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다 빈칸에 들어갈 거 4고요. 라 빈칸에는 20이 들어가면 됩니다. 맞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에서 추적하고 싶은 점을 x, y로 자꾸 풀면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계산해 보면 된다. 그겁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갔다 오세요. 자, 다음 유형은 유형 113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했던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자, 바로 다음 유형 113입니다. 유형 113. 요 문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야, 이거. 오늘 설명한 걸로 계산해 볼게요. 이 원과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윤서야 원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랑 R이 어때야 돼? D하고 R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D하고 R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D가 더 크다? 이게 오늘 가장 열심히 설명한 부분인데 자 요렇게 생기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D란 말이죠. 얘가 D. 그럼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D가 R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요렇게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R부터 써볼까? R은 얼마니 윤서야? 루트 13이요. 맞죠? 그 다음에 D는요. 이 원의 중심인 0,2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쵸?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 D예요. 자 윤석 계산해줘. 루트 4 더하기 9분의 절대값 6 더하기 K. 좋아요. 그럼 요거 루트 13분의 얼마야? 절대값 6 플러스 K. 자 요게 D예요. 그지? 그러면 D가 지금 루트 13분의 절대값 6 플러스 K니까요. 자 우리한테는 이런 부등식이 생긴 거야. 루트 13분의 절대값 6 플러스 K가 요게 루트 13보다 작아. 이런 식이 생긴 거야. 이런 식. 그치? 그럼 가연아 양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루트 13을 곱해요. 그러면 절대값 6 더하기 K가 13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 가연아. 그러면 얘가 어떤 범위를 갖는다는 뜻이죠? 13보다 자신있게 뭐라고? 예를 들어 우리 가연이의 절대값이 3보다 작아. 이러면 가연이는 어디 있을까? 가연이는요 마3부터 3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6 플러스 K라는 친구는 어디 있는 거야? 마이너스 13보다는 크고요. 누구보다 작아? 13보다 작아. 이런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서 K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니까 자, 이 K의 범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6을 없애주고 싶지, 그지? 6을 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세 군데서 전부 빼주면 돼요. 그죠? 6을 다 빼줍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그죠? 19 가운데는 K 여기는 6 뺐으니까 7 요겁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윤아 A 값이 얼마고? 오케이. B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 7. 그쵸? 네, A는 마이너스 19, B 값은 7.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만 갖고 풀 수 있죠. 그죠? D하고 R 사이의 관계로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그 다음 유형 볼게요. 유형 114. 자, 유형 114로 갑니다. 이것도 계속 오늘 배운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이 마이너스 1,4에 있고요. 요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자, 이렇게 있고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요. 이 직선이 지금 2x 더하기 y 플러스 3은 0인데 접해야 돼. 혜원아, 접해야 돼. 접한다 그러면은 D하고 R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접해야 되니까 D하고 R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그냥 구해버리면 이것이 D이면서 동시에 뭐인 거야? R인 거죠. 그쵸? 맞죠?
그럼 반지름 나오는 거니까 원의 방정식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요 전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게 곧 반지름이니까. 자, 거리 구해보자. 태연이 불러주세요. 다리가 너무 저려요. 뭐라고요? 다리가 너무 저려요. 그건 별로 궁금하지 않고 빨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불러줘요. 어? 진짜 너무 아파요. 그거 어떻게 해주려고 나보고 주물러 달라는 거야? 다음에. 어? 다음에 다리가 저려도 이건 할 수 있잖아. 4 루트 4 4 플러스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3. 잘 하면서 엄살은. 루트 5분의 얼마야? 아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네 다리가 저린데. 아, 앉아있었는데 왜 다리가 저려? 서 있어 그러면. 그래.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루트 5입니다. b가 루트 5예요. 그러면 이게 d인 동시에,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동시에 곧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서윤아, 이 문제의 답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쓰면 될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5. 잘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딱 네 문제만 풀고 이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만 풀고. 자,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유형 115 보시면 돼요. 7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원과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아. 그러면 D하고 R 사이의 관계가 정하영 어떻게 될까요? 만나지 않으려면 T가 음. R보다 크다. 크다. 맞아요. D가 R보다 크다. 요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원의 중심 마이너스 1,0과 0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좀 정리해가지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2y는 x 마이너스 2k. 그러면 조금 정리해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k는 0이다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자, 요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고 요것만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하영이가 해보자. 루트 1 음. 플러스 4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요거 어차피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2 그렇지. 자, 이거 조금 정리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인데요. 이 d가 r보다 커야 돼요. 근데 윤호야, 지금 반지름 r이 얼마였죠? 루트 5였어. 그러니까 얘가 루트 5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아까 나온 식이랑 비슷해. 양변의 루트 어떻게 곱해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얘가 5보다 크고 5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죠? 절대값을 씌운 게 얼마보다 큽니다 하면 양 끝값이죠. 그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게요. 넘기면 마이너스 6 되고 2k가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이 2k,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이렇게 여기로 두 개 나오는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얘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값. 그러니까 요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요 중에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1번부터 5번 중에 몇 번? 3번이요? 아 5번이죠 5번 그죠. 5번만 들어가죠. 5번만. 그지? 요쪽 또는 요쪽에 들어가는 거. 그죠? 요거 또는 요거에 들어가는 게 5개 중에 얘밖에 없어요. 5번밖에.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유형 116입니다. 유형 116은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는 그랬는데 민영아 이게 뭐의 길이 구하는 문제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지금 요거 길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거 이런 걸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현의 길이. 그치? 아까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고요.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림에서 뭘 써봐라? 피타고라스를 써봐라. 피타고라스를 써봐라 라고 했죠? 그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놓을게요. 표준형 바꾸자. 이거 아까 표준형 바꾸는 거 재현이 한번 하자. 바로 해줘. x 마이너스 4의 제곱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y 플러스 5의 제곱은 36 맞습니다. 36. 자 그럼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얼마고? 4, 마이너스 5고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6이다. 그쵸?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있으면 피타고라스 돌릴 수 있죠. 그 한 가지는 바로 요거였죠. 그쵸? 요렇게 딱 수선 내리면 요거에 의해서 수직 2등분 돼요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만 찾아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 돌리면 끝입니다. 자, 요 길이 찾을게. 주혁아 이건 어떻게 찾아야 돼? 요 점과 대입을 한다고? 그걸 해. 그래 해봐. 그게 뭔데? D는 루트 25 1분의 절대값 20 더하기 5 더하기 1. 그치. 그럼 루트 26분의 26이니까 루트 26이 되겠네요. 그쵸? 잘했습니다. 그럼 여기 빨갛게 그은 요 부분의 길이가 루트 26이에요. 그치? 그럼 마무리 이거 구하면 돼. 그치? 피타고라스 돌려서 이거 구하면 돼. 자, 여기 길이를 A라고 잡은 다음에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법칙, 피타고라스의 정리 돌려보면은 36은 A제곱 더하기 26이 돼가지고요. A제곱이 10, A는 루트 10이 됩니다. A는 루트 10. 자, 여기가 루트 10이니까 혜원아 이 문제의 그럼 답은 뭐야? 그치, 요 루트 10이 두 개 붙어 있는 거니까 현의 길이라는 건 루트 10이 두 개, 2루트 10,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끝. 자, 마지막 두 문제만 풀고 시험 볼게요. 유형 117, 118 두 개만 더 하고 시험 보겠습니다. 117이 없는데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깜짝 놀랐잖아. 진짜 없는데요. 없어요? 아 이게 13번 맞죠? 네, 13번 맞아요. 아 있어요. 네, 13번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유형 117이라고 안 써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안 쓰는 줄 알고 갖다 필기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잖아. 그지? 우리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자, 그 P점에서부터 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있대요. 접선. 일단 얘들아 원단원에서는 처음에 문제를 읽어봤는데 바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바로 판단이 안 서면 일단 그리는 거야. 그지? 원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2,1이라는 점이 이렇게 원 바깥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1이야. 근데 이 점에서부터 이 원에다가 접선을 하나 그었대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었다고 해볼까?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원하고 얘가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를 접점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P고 여기가 Q인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길이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또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저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요런 것들을 좀 그으면 좋지 않을까? 자, 요렇게 연결했을 때 이 빨간 선분과 이 접선은
무조건 몇 도 각도로 만나죠? 90도로 만나죠. 그쵸? 이 원의 접선이 갖고 있는 성질이죠. 그지? 원의 접선하고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부는 항상 90도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더 그어주면, 요렇게 딱 그어주면 여기 또 무슨 삼각형이 떴어요? 직각삼각형이 떴으니까 피타고라스 돌리면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구할 수 있거든. 이 두 개 길이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돌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표준형 바꿔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되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이 2니까 여기 2겠네. 그지? 요거 2 찾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여기도 나오겠네. 그지? 맞죠? 가연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얼마일까? 어떻게 했더라?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루트 x값끼리 얼마 차이 나죠? 3 차이 나죠. y값끼리 얼마 차이 나죠? 3 차이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였어?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지.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정리해준 공식 중에 제일 첫 번째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얼마야, 가연아? 3루트 2, 그치? 3루트 2. 자, 그게 여기입니다. 그게 여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딱 돌리면 여기 길이 나오겠네. 재현아, 얼마지 이거? 네. 이 길이 얼마일까? 아, 이 정도는 암산해야지 이거. 15. 얼씨구. 14요. 루트 14, 루트 14. 그쵸? 네, 피타고라스 돌려가지고 루트 14, 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그려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아까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똑같아. 최대거리, 최소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자, 요 원과 그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또 그려서 한번 풀까요?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직선이 지나가요. 그러면 요 직선에서부터 이제 요렇게 하나 올리자 그랬죠?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수선을 하나 올려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 거리인데, 이 최대 거리는 뭐하고 똑같았니, 얘들아? D 플러스 R. 그렇죠. 최대 거리는 D 플러스 R.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 거리인데, 최소 거리 소문자 M은 뭐하고 똑같았죠? D 마이너스 R. 그쵸? 네. 요걸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은 알고 있죠? 그럼 우리 계산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네.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치? 자, 양하영 한번 해보자. 그쵸? 4라고 쓸게요. 분의 절대값. 오케이. 자, 그러면은 루트 5분의 15다. 몇 루트 몇일까? 3루트 5. 맞아요. 3루트 5. 자, D가 3루트 5고요. 반지름 R은 루트 5입니다. 그럼 됐네, 그지? 최대 거리는 얼마였던 거야? 4루트 5였던 거죠? 둘이 더해가지고 4루트 5. 자, 최소 거리는 얼마였다? 2루트 5. 둘이 빼가지고 2루트 5. 그치? 4루트 5하고 2루트 5가 답이네요. 몇 번이야? 4번. 그치? 요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몇 분이니? 38분이거든요. 우리 한 3분만 쉬었다가 41분에 시험 보도록 할게요. 쪽지 시험. 잠깐 쉬자.